生态天堂，魅力延边。안녕하십니까, 이영화 인사 올립니다. 네, 오늘은 2012년 9월 2일 자치조 성립일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60년을 연변의 여러 민족 인민들은 당과 정부의 배려로 자치조 정부를 세우고 국가의 여러 가지 혜택을 향수하면서 보람차게 살아왔습니다. 네, 국민의 생활 수준이 날로 향상되고 문화생활이 다양화되었으며 도시 건설과 생태환경 건설이 새록새록 모습을 바꿔가고 있는 연변. 연변은 참으로 복을 받은 자치주입니다. 네, 하지만 행복할수록 오늘의 행복에 걸음이 돼주고 초석이 되어준 열사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연변에는 수많은 열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흘린 피와 땀방울이 오늘의 주렁진 행복을 이루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자치주가 성립되기 전에 반세기 역사를 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태고의 신비를 머금은 장백사는 루루 만년을 두고 생명을 품어왔다. 그리하여 장백의 그 넓은 자락에는 천지의 물을 먹으로 해도 못다 써내려갈 격동의 서사시들이 장백의 숲마냥 가득 씌어져 있다. 장백산의 동쪽 자락에는 43,400여 평방킬로미터 되는 터전이 있다. 이 터전을 우리는 연변이라 부른다. 일찍 1860년대부터 해해년년 지속되던 가뭄으로 조선 함경북도의 리제민들이 청나라의 봉급령을 뚫고 하나둘 용흥지지라 불리우는 연변 땅에 들어와 정착했다. 때마침 러시아의 침략으로 전국은 많은 땅을 잃는다. 청정부는 러시아에 맞설 인력과 군량을 해결하기 위해 봉급령을 폐지한다. 뒤이어 두만강 이북 넓이 50리 되는 구역을 내놓아 조선 리제민들이 개간하도록 했다. 이리하여 20세기 초의 연변 땅에는 마을이 즐비하게 들어앉고 경작지가 아득히 펼쳐졌다. 일본 제국주의는 1907년부터 한민을 보호한다는 호를 쓰고 연변을 자기들의 세력 범위에 넣었으며 나아가서 대륙 침략의 발판으로 삼으려고 갖은 만행을 채동한다. 1909년 11월에 일본은 영정에 간도 주재 일본 총영사관을 설치하고 이듬해 4월에는 훈춘에 영사보훈관을 안친다. 연변은 점차 일본 제국주의의 유린을 당한다. 근로하고 용감한 조선족은 여러 민족 인민들과 함께 고향을 지키고자 1920년대 초의 연변에는 자발적으로 일어나 총을 든 항일 부대만 해도 10개에 달하고 병력은 2천여 명에 달했다. 조선족 항일 부대는 수십 차례의 크고 작은 전투에서 일본군 1000여 명을 무찔렀다. 그중 1920년 10월에선 정살리 대첩은 우리나라 항일 투쟁사의 전례 없는 대첩이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무장하고 세계 최강의 군대라고 자처하던 일본 침략자는 장백산의 동쪽 작디 작은 연변 땅에서 참패를 당하자 모조리 죽이고 모조리 불사르고 모조리 빼앗는 삼광 정책으로 보복을 했다.
세상을 섬뜩하게 한 그 잔인함 역시 사상전례가 없다. 백이민족의 피가 흘러 강을 이루고 시체가 쌓여 산을 이루었다. 준엄한 시련 속에서 조선족 인민은 정확한 리론과 당의 정확한 영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이때로부터 연변에는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는 항일 유격대가 조직된다. 조선족의 아들딸로 모아진 항일 부대는 장백의 린해를 주름 잡으며 일본 침략자들에게 불벼락을 안긴다. 1931년 9.18 사변부터 1940년까지 항일 부대는 수백 차례 달하는 크고 작은 전투에서 수천의 일본군을 섬멸했다. 1934년 4월에 연변의 항일 유격대는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 독립사로 재편성된다.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은 거의 모두가 조선족으로 이루어진 대오다. 제2군은 군장 조진과 정위 왕덕태의 인솔하에 4월부터 10월까지 약 반년 남짓한 사이에 적들과 53차례의 전투를 벌여 일본군과 위만군 1000여 명을 살상했다. 동북인민혁명군의 기습 공격에 적들은 푸른 숲속의 나무마다 항일투사가 되기라도 하듯 간담이 서늘해 어쩔 바를 몰랐다. 항일부대 타격에 질겁한 일제 침략자들은 3만 7천여 명의 병력에 비행기와 대포를 동원해 2차례나 항일 근거지를 무차별 폭격하고 조선족 마을을 불살랐으며 무고한 백성을 살해하는 천인 공로할 만행을 서슴없이 저질렀다. (1945년 8월) 일본이 무조건 투항을 선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조선족 아들, 딸들이 꽃다운 넋을 불살랐는지 누구도 모른다. 장백의 이름 없는 산골짜기마다 열사의 넋이 묻어있지 않은 곳이 없고 장백의 이름 없는 강줄기마다에 열사의 피가 흐르지 않는 곳이 없다. 오직 면마지기의 옥답과 초가 삼간의 꿈을 이루려고 한 몸을 사른 영령들이여 고이 주무시라. 1945년 8월 18일 장장 38년간이나 일제에게 유린당한 연변은 드디어 해방의 날을 맞았다. 38년을 일제와 불효불굴의 투쟁을 벌여온 연변의 여러 민족 인민들은 흥분의 도가니, 기쁨의 도가니에 빠졌다. 연변의 조선족은 여러 민족 인민들과 함께 성세호대한 토지개혁 운동에 뛰어들었다. 연변의 여러 민족 인민들은 1947년 10월 10일에 공포된 토지법 대강에 따라 토지는 밭갈이 하는 자에게 나누어주는 원칙에서 18만 2064헥타르에 달하는 경작지를 11만 6681세대 농민들에게 골고루 분배했다. 농촌 인구당 4.5헥타르 내지 7.5헥타르의 토지를 분배받았다. 손영명, 한희삼과 같은 악패 지주와 주고들이 처단되고 토지는 밭가는 농민들에게 돌아갔다. 오매도 바라던 땅을 분배받고 땅의 주인, 나라의 주인 된 조선족 농민들은 다투어 해방전쟁에 참여하고 또 지방에서는 토비를 속청한다. 1946년부터 1948년까지 연변의 5개 현에서 5만 2천여 명 청장년들이 용약 참군했는데 그중 3,500명이 광활한 중국 대지에 피를 뿌렸다.
마을마다 이런 대생산의 열조가 일었고 길에는 전선으로 향하는 달구지가 줄을 이었다. 연변에서 각종 형식으로 전선을 지원한 차수는 무려 20만 차에 달한다. 모택동 주석은 일찍 중화인민공화국의 빛나는 오성 붉은기에는 조선혁명 열사들의 선혈이 얼룩져 있다고 감명 깊이 말씀했다. 림강 포위전과 오가자 전투, 장춘 사평 해방 전투와 허국산 저격 전투에서 용맹한 연변의 아들 딸들은 한 번의 패전도 없는 련전련승을 거두었으며 잇따라 천진 북경을 해방하는 평진 전역과 도강 작전 그리고 대서남 진군에서 늘 선봉의 자리를 내놓지 않았다. 제4야전군 466터는 대부분 조선족의 장병들로 이루어진 부대다. 이들은 적들의 배를 탈환하는 전투에서 황강현을 피로 물들였다. 이들의 희생을 대가로 제4야전군은 순리롭게 장강을 건넜다. 해방전쟁의 포연이 가시기도 전에 조선전쟁이 폭발했다. 연변의 조선족은 또다시 시련을 겪는다. 시련을 겪는다. 과 1950년 사이에 연변이 난 6만의 아들 딸들이 살아서 다시 넘을지 모르는 저 두만강을 건너 전선으로 달려갔다. 조선족의 아들 딸들은 전선에서 용감히 싸웠다. 전사 안항룡은 세상을 놀려오는 1211고지 전역에서 전사들의 시체를 밟으며 홀로 6시간이나 적들과 싸워 110여 명을 쓸어눕혔다. 지원부대가 도착해서야 안항룡은 그제야 손에서 총을 떨구고 눈을 감았다. 조선전쟁에서 양보산, 강호영, 남승원, 최동룡 등 수백 명의 안항룡이 나왔다. 비행사 리영태는 용맹한 수리개 마냥 하늘을 날며 넉 대의 미군 전투기를 격추시켰다. 리어꿈의 남편과 시동생은 전선에서 희생됐다. 리어꿈의 우아래의 오라비들도 모두 전선에서 희생됐다. 6명의 가족을 잃은 리어꿈. 그는 비통을 힘으로 바꾸어 억척스레 일했다. 그리하여 해마다 많은 알곡을 전선에 보냈다. 천안문 광장에 있는 혁명열사 기념비. 이 조각상에 돛단을 들고 있는 여성이 바로 리어꿈을 모델로 한 것이다. 연변에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리어꿈이 있다. 해방 후 모택동 주석은 몸소 리어꿈을 만나 어깨를 다독이며 크나큰 위로를 주었다. 렬사비에 한 잔의 술을 올려 영령을 달래는 노인 두 분이 있다. 고정자와 오가자 전투에서 살아남은 노인들이다. 바로 이 렬사비 밑에는 고향에서 함께 참군하고 함께 싸웠던 654명의 전우들이 묻혀 있다. 이들은 대부분 조선족의 아들, 딸들이다. 지금은 한 줌의 흙으로 됐을 열사들. 이들은 다름 아닌 늙으신 부모의 아들이었고 사랑하는 아내의 남편이었으며 귀여운 자식의 아버지였다. (1952년 9월 3일) 당과 국가의 배가 성립됐다. 거의 반세기를 신음하던 연변의 조선족은 오롯한 나라의 주인으로 됐다. 역사라는 큰 강에서 반세기는
순간에 불과하다. 그러나 조선족은 나라의 주인 민족의 자치권을 찾고자 그 반세기를 짙게 물들였다. 하늘에 눈이 있다면 하늘은 보았으리라. 산마다 마을마다 세워져 있는 저 열사비를, 땅에 귀가 있다면 땅은 들었으리라. 명부에서 울려오는 열사들의 밝은 웃음소리를. 연변 조선족 자치주가 설립돼 60년. 그 사이 당과 정부는 소수민족 지구에 각별한 배려를 베풀었다. 연변은 동북지구에서 유일하게 서부 대개발 정책 혜택을 받은 지구로 두만강 지역 개발 대상과 국가의 흥변부민 행동계획이라는 정책의 혜택을 받는 지구로 되어 날의 날마다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연변은 유일하게 연속 4번이나 전국 민족 단결 진보모범 자치주로 됐다. 연변은 지금 국문에서 비준한 중국 두만강 지역 국제합작시범구에 고착돼 장길도 개발 개방의 전원기지로 건설붐이 크게 일고 있다. 자치주의 이 모든 성과는 연변에 다녀가신 주울레 총리와 등소평, 강택민 등 당과 국가의 지도자들의 씨앗을 뿌렸고 수십만의 열사들의 죽음이 걸음이 돼 이루어진 것이다. 지난날 가장 억압받고 가장 슬픔이 많았던 민족에게 당과 정부는 늘 단비가 되어 주었다. 항일 전쟁과 해방 전쟁, 항미 원조에서 희생된 연변의 열사는 16,000여 명이다. 연변에는 가는 곳마다 묘비가 없는 무수한 묘지가 있다. 그것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열사가 많다는 증거다. 그야말로 산마다 진달래요, 마을마다 열사비다. 솔밭 오솔길에 솔향기 그윽하면 그리움에 더더욱 눈물이 납니다. 님이시여, 이제 서러움을 내려놓으시고 어머님의 한숨과 당신을 그리는 눈물이 고여있는 이 땅, 고향의 수호신이 되소서. 네, 세월이 흘러 기억에서 사라져간 역사입니다. 그러나 먼 옛날의 일이 아닙니다. 할아버지 때 집집마다 정도부동하게 겪었던 일들입니다. 네, 참으로 우리 민족을 통곡케 하고 가슴 아프게 했던 비극들이었습니다. 네,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재현되지 말아야겠죠? 그러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세대들은 열사들에 감사하고 당에 감사하며 어렵게 이룩한 행복을 누려야 하지 않을까요? 자, 그럼 오늘 고향 아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